한국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만 관심이 있어. 유럽의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녀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부딪히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들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컴퓨터 화면에 뜬 중요한 이메일을 읽고 있었죠. 그 메시지는 타이무라는 중국 쇼핑 웹사이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회사가 한국에서 상품을 팔고 싶어 했고, 저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 그 나라만 생각해도 얼굴이 찌푸려지고 있었죠. 제 이름은 엘레나 노슨이에요. 키가 크고 긴 갈색 머리를 보통은 깔끔하게 묶고 다니죠. 항상 깨끗하고 전문적인 옷차림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진지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감정보다는 숫자와 사실을 더 믿고 있었죠. 수년 동안 저는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돕는 일을 해왔어요. 시장을 꼼꼼하게 연구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특정 지역에 대해 강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바로 그런 곳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만 관심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상품의 품질은 확인하지 않고 그저 더 싼 것만 구매한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 고객들과 대화해 본 적도 없었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시장 데이터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5천만 명의 인구가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년 온라인 쇼핑에 약 2천조 원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죠. 저는 생각하면서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들은 정말 좋아 보였어요. 아주 좋게 보였죠. 그때 상사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더니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어요. 커피잔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는데 벌써 저에게 뭔가를 부탁하려는 것 같았죠. 엘레나, 회사 이사회에서 새로운 한국 프로젝트를 이끌 사람이 필요해.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당신이 이 일에 완벽해. 저는 재킷을 고쳐 입고 더 똑바로 앉고 있었어요. 한국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한국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만 관심이 있어요. 더 싼 곳이 나타나면 바로 우리를 떠날 거예요. 상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당신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야. 한번 생각해봐. 이사회 회의는 내일이야. 그가 떠난 후 저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만약 이것이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제 생각을 증명할 기회라면 어떨까요? 이 일을 맡는다면 제가 글로벌 시장을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저는 아주 늦게까지 한국 쇼핑 트렌드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수년간 이 시장을 피해왔지만 이제 제 생각이 맞는지 시험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일에서 거의 항상 맞았어요. 숫자들은 계속해서 큰 기회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의 온라인 쇼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경제도 튼튼했죠.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맡되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차갑고 단단한 사실과 신중한 계획을 사용할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이 정말로 낮은 가격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마침내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한국 프로젝트는 그곳 소비자들에 대한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을 제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가 될 거였죠. 저는 성공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비즈니스와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 자신에 대한 제 믿음을 모두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제 가장 강한 믿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미넨 사무실의 편안한 세계에서 저를 멀리 데려갈 거였습니다. 내일 저는 상사에게 한국 프로젝트를 이끌겠다고 말할 거예요.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거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제가 알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수할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 교훈을 힘든 방법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중국 광둥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겁고 끈적한 공기가 마치 젖은 수건처럼 제 얼굴에 달라붙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입은 정장이 이 습한 날씨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가방을 기다리는 동안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한국 프로젝트의 첫 번째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우리 제품을 만들 공장을 방문하는 일이었죠. 한국에서 뭔가를 팔기 전에 먼저 공장을 보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 품질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한국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싼 가격만 원한다고요. 저는 계속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죠. 공장은 작은 창문이 달린 크고 회색인 건물이었어요. 밝은 빨간색 글씨로 진 제조라고 쓰인 큰 간판이 걸려 있었죠. 주차장은 먼지가 날리고 있었고 공기는 화학 물질과 뜨거운 금속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진웨이 씨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단단한 악수와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노순 씨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고객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품질 기준을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조금 너무 크게 웃었죠. 한국을 위해서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만 관심이 있어요. 품질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제 생각과 너무 완벽하게 일치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믿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니 그 말이 가혹하고 불공정하게 들리고 있었죠. 공장 안은 덥고 답답했어요. 작업자들은 긴 줄로 앉아서 말없이 전자기기들을 조립하고 있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지쳐 보였어요. 아무도 웃지 않고 있었고 우리가 지나갈 때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진 씨는 어떻게 돈을 절약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저렴한 재료, 얇은 포장, 그리고 더 적은 품질 검사를 통해서요. 그는 상자에서 게임 컨트롤러를 꺼내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제 손에서 가볍고 약해 보이게 느껴지고 있었죠. 얼마나 가벼운지 느껴보세요. 더 저렴한 재료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고객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낮은 가격을 보면 구매합니다. 간단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진 씨의 공장과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가격이 믿을 수 없이 낮았어요. 유럽 공장보다 40% 더 낮았죠. 우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고용한 한국인 통역사 민지였어요. 그녀는 제가 일찍 요청했던 시장 보고서를 가져왔죠. 민지는 조용하고 공손했지만 매우 똑똑했어요. 그녀는 제가 놓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죠. 그녀는 제 노트북 화면에 있는 공장 사양을 보고 있었어요. 이런 기준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고객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수년간 아시아 시장을 연구해 왔어요. 한국 고객들은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어보세요. 민지의 얼굴은 공손함을 유지했지만 그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죠. 그날 밤 저는 전자적으로 진 제조와의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첫 번째 제품들이 2주 후에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죠. 그 직후에 우리의 온라인 스토어를 열 계획이었어요. 저는 가격과 데이터에 대해 아는 사람들로 작은 팀을 구성했어요. 고객 만족이나 제품 품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민지의 의심스러운 표정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왜 그녀가 걱정했을까요? 그녀가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 제 연구는 탄탄하다고 결정했어요. 제 계획은 성공할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은 우리의 저렴한 제품을 살 것이고 저는 제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호텔 에어컨이 시끄럽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멀리서 공장 불빛이 빛나고 있었죠. 오늘 저는 선을 넘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성공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지만 제가 방금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계획이 깊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제가 존중, 품질, 그리고 제 자신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 공장은 우리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계들은 밤낮으로 돌아갈 거고 수천 개의 물건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에 포장될 거죠. 그리고 저 엘레나 노스는 너무 자신만만하고 편견에 너무 확신을 갖고 있어서 너무 늦을 때까지 다가오는 재앙을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 온라인 스토어가 한국에서 큰 인기와 함께 열렸어요. 첫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거의 다운될 뻔했죠. 저는 서울의 임시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판매 그래프의 선이 마치 로켓처럼 솟구치고 있었죠. 불과 며칠 만에 타이무 플랫폼에서 우리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580만 명이나 되었어요. 주문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쏟아지고 있었죠. 제 휴대폰은 새로운 판매 알림으로 계속 진동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이 우리의 믿을 수 없이 저렴한 제품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고 득의양양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옳았던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은 정말로 낮은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질문도 없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죠. 그들은 싼 가격을 보고 바로 뛰어들고 있었어요. 이 숫자들 좀 봐요. 저는 민지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시장에서는 가격이 전부예요. 내가 예측한 그대로죠. 민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샘플 테이블에서 우리 전자 태블릿 중 하나를 집어들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자세히 살펴보고 싼 플라스틱 케이스를 보고 살짝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걱정은 무시했어요. 판매 데이터만이 저에게 중요했으니까요. 매주 진 씨가 중국에서 업데이트 전화를 걸어왔어요. 공장은 이제 주문을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더 많은 직원을 추가하고 생산 라인의 속도를 높였어요. 우리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더 많은 부분을 줄였습니다. 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더 빨리 하기 위해 몇 가지 품질 검사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약간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게 좋은 생각인가요? 진 씨는 웃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절대 품질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싼 가격을 보면 구매하죠.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판매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에게 동의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 작은 목소리가 우리가 너무 부주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밀어냈어요. 판매 숫자가 너무 좋아서 지금 우리 전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거든요. 출시 6주 후 저는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지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죠.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건 우리의 어린이 장난감 중 하나에 대한 고객 리뷰였어요. 리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제 아이의 장난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연구소에서 검사했더니 안전 한계의 3배에 달하는 독성 물질이 나왔어요.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하나의 불만이에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모든 제품은 몇 가지 부정적인 리뷰를 받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다음날 이런 리뷰가 더 많아졌어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이것들은 우리 제품에 대한 자세하고 과학적인 조사였어요. 한 사람은 우리 헤드폰을 조각조각 분해하면서 내부의 저렴한 부품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현미경으로 우리 의류를 조사해서 낮은 품질의 섬유를 보여주고 있었죠. 세 번째 사람은 우리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사를 하고 그 충격적인 결과를 게시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저는 점점 늘어나는 부정적인 리뷰 목록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어요. 누가 저렴한 제품에 이런 종류의 테스트를 하는 거지? 민지는 제 책상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매우 철저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신중하게 조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 휴대폰에서 긴급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유명한 한국 유튜버가 우리 스토어에서 100가지의 다른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는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에서 그 모든 제품을 테스트했죠. 결과는 끔찍했어요. 100개 중 37개 제품이 결함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의 비디오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미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튜버가 체계적으로 우리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는 화가 나거나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차분하고 과학적으로 품질 불량과 안전 문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화난 고객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이건 우리 제품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까지 해시태그 타이무 품질 해시태그가 한국 소셜미디어 전체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품질 불량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어요. 부모 그룹들은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었고, 소비자 보호 기관들은 우리 제품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지나갈 거예요. 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국 시장은 어차피 작아요. 우리는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은 잊을 거예요. 이제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두려움과 함께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가격만 신경 쓰는 소비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육받고 조직화되어 있고 이제 그들은 화가 나 있었죠. 저는 다시 사용자 수를 확인했어요. 어제는 수백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었는데 오늘은 단 679명만이 우리 스토어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판매는 완전히 중단되었죠. 댓글과 불만이 우리 고객 서비스 이메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무너져 내리는 숫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좌절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재앙이었죠. 그리고 가장 나쁜 부분은 제가 제 자신의 고집스러운 편견으로 이것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소비자들을 실제로 이해하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제 오만함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죠. 이 위기가 제 경력을 끝내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상황이었어요.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제가 일으킨 피해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서울의 회의실이 너무 좁고 덥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 자문단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죠.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최근 수치는 끔찍했어요. 우리 스토어에는 방문자가 거의 없었죠. 뉴스 웹사이트들은 우리의 불완전한 제품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소셜미디어는 고객들의 화난 게시물로 폭발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팀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고 불만에 맞서 싸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요. 저는 한국인 자문단이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거나 제 실패를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제가 이전에 배우려고 애쓰지 않았던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은퇴 안경을 쓴 연세가 있는 박 여사님이 저에게 폴더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연구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국 소비자들에 관한 연구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한국 소비자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제품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리뷰를 신중하게 읽고 커뮤니티 그룹에서 정보를 공유해요. 그들은 회사보다 서로를 더 신뢰하고 있죠. 또 다른 자문위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세히 평가하고 리뷰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매하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테스트하고 분석한 다음 다른 사람들과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었죠. 저는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모든 정보를 놓쳤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들지 않고 한국 소비자 포럼을 읽고 리뷰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제품에 대한 신중하고 과학적인 평가였죠.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다음날 아침은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저는 내면이 어둡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매우 어려운 두 통의 전화를 해야 했죠. 먼저 저는 본사에 전화했어요. 전체 제품 리콜을 위한 긴급 자금을 요청했어요. 한국에서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죠. 제 상사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동의했어요. 그런 다음 진 씨에게 전화했어요. 그의 번호를 누르는 동안 제 손에서 땀이 나고 있었죠. 우리 계약은 끝났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공장의 품질 불량이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진 씨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승인했잖아요. 한국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게 당신의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의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제 편견이 이 재앙을 불러왔어요.
저는 죄책감으로 아프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후 저는 항상 피해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대중 앞에 서는 것이었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방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서자 밝은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국 문화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보여준다고 배운 대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 소비자들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고 신중한지 존중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든 제품을 리콜하고 전액 환불해드리고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저는 화난 외침이나 날카로운 질문을 예상했어요. 대신 놀란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그런 다음 기자들이 우리의 새로운 품질 기준과 안전 테스트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후 저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소비자 단체들이 우리의 투명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었어요. 일부 포럼에서는 우리의 책임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아무도 우리를 빨리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볼 의향이 있었어요. 회사 이사회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손으로 쓴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기자회견에 온 한국의 연세 드신 여성분이 보낸 것이었죠. 젊은 아가씨,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거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는 신중한 일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품질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디를 가든 이 교훈을 기억하세요. 그녀의 말은 제 오래된 생각을 모두 꿰뚫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결과에 직면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비즈니스와 소비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얻은 보상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보상은 이해였죠. 처음으로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는 올바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귀환의 길에서 첫 번째 단계였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이제는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 떠나고 있었죠. 귀환의 길은 어려울 테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지혜와 존중으로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재앙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진시의 어둡고 붐비는 건물과는 매우 다른 공장에 서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작업자들은 깨끗한 유니폼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하면서 미소 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공기는 화학물질 냄새가 아닌 깨끗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한국 제조 파트너였어요. 우리는 더 높은 기준과 더 좋은 재료로 현지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했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각 제품은 17단계의 안전검사를 거치고 있어요. 김생상 관리자님이 설명했어요. 그녀는 자세한 테스트 기록이 있는 태블릿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작업자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믿으며 아시아에 왔던 그 자랑스럽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비즈니스 우먼이 아니었어요. 제 부활은 겸손함으로 시작되었죠.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되어 있었는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요. 서울에서의 기자회견 이후 저는 해고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이사회는 우리의 실패에 충격을 받았지만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한 제 모습에 더 놀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해고하는 대신 국제시장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재구축하는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오래된 연구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각 나라의 현지 전문가들을 고용했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고정관념의 기초에 소비자들을 이해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제 6개월이 지난 후 우리는 한국에서 재출시할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우리의 새 제품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죠. 모든 재료는 안전성 테스트를 거쳤고 포장에는 각 제품 내부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설명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고객들이 경험과 제안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포럼도 만들었어요. 김 관리자님이 우리의 새 태블릿 중 하나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제 손에서 단단하고 잘 만들어진 느낌이 들고 있었죠. 화면은 수정처럼 맑았고 모든 버튼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싼 제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었죠. 내일 품질 테스터들을 맞을 준비가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소비자 단체들이 그들의 최고 리뷰어들을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리뷰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환영하고 있었어요. 비판은 우리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주니까요. 한국 소비자들이 하는 철저한 테스트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강의실은 제 실패와 배운 점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비즈니스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글로벌 시장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이라는 필터를 통해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교한 소비자들로 이루어진 한 나라 전체를 단순한 고정관념으로 축소시켰죠. 그리고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제품이 비판받았을 때 화나지 않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얼마나 방어적이었는지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두렵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 비판은 공정하고 정확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들은 더 나은 것을 요구했죠. 그들은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준이 우리를 향상시켰죠. 다음 날은 우리의 재출시 날이었어요. 우리 온라인 스토어는 간단한 약속들로 열렸어요. 품질, 안전, 투명성. 우리는 즉각적인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신뢰를 천천히 재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놀랍게도 한국 소비자들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우리 새 제품을 테스트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리뷰가 발견한 품질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우리 스토어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재분기 보고서는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뢰도가 0에서 존중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거였죠. 우리는 제가 한때 오만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장을 지배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바로 존중이죠. 소비자 포커스 그룹을 준비하면서 재킷을 다듬고 머리를 뒤로 넘기는 동안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데이터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지식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이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때를 인식하고 있었죠. 시장조사이사로 승진시킨 민지가 최신 소비자 피드백 보고서를 건네주었어요. 그녀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를 통해 놀라운 안내자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까다로워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일을 존중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두 번째 기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여정에서 얻은 지혜 한국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글로벌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일기장에 적고 있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과 신뢰가 낮은 가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제 가장 강한 믿음이 사실은 제 가장 큰 맹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진정한 이해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도와주었어요. 일기장을 닫으면서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밝게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처음 한국에 왔던 엘레나는 이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진정한 비즈니스 성공이 겸손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실패로 시작한 여정이 예상치 못한 것으로 이어졌어요. 바로 성장이죠. 단지 비즈니스 성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이었어요. 저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제품에 대해 가르치러 왔어요. 대신 그들이 저에게 탁월함에 대해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 교훈은 이제부터 제가 어디를 가든 저를 인도해 줄 거예요.